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한번 헤매면 우리는 그냥 엄청 고생해요. 아, 이게 30년 정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야, 미국이 한번 이렇게 헬랄라 해갖고 길을 잃고 헤매면은 이런 흑역사가 펼쳐지면 우린 개고생하는구나. 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조 박사님을 좀 고문을 하려고. 고민 좀 해주시죠. 고문. 예, 압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요, 저한테 도대체?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 미국이랑 도출하겠다. 미국의 전략적 관점하고 우리가 맞아, 우리의 참된 이익이. 근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지금 현재까지 포함되는 과거사를 보면 미국이 헤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 버팀목을 한 역할이 있어요. 네. 모든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모든 거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우선 첫째 군사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힘을 계속 강화하고 붙이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완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저기 뭐 닉슨 때처럼 이제 그 닉슨 독트리처럼 에라 겁난다고 도망가는 일이 좀 적어지겠지. 적어졌죠. 우리 쪽에서 군사 지정학적으로 버팀목을 딱 대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우리 저 닉슨 독트린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저 미국같이 또 호물호물 하게 된 게 하고 뭐 불안에 들은 게 아니라 완전히 자적방으로 갔죠. 자적방으로 갔잖아요. 그때 우리 방산의 네. 분기점이죠. 자, 그럼 미국의 우리가 최고 동맹이란 말씀인데 그 버팀목 역할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버팀목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버팀목이 존재했고 지금은 가장 잘 작동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미국과 먹거리를 함께 해서 윈윈해서 불려나가는 하드파워 국력. 우리 국력 자체가 경제력이죠, 뭐. 네.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 리듬으로 버팀목이다 이거지. 그게 버팀목이죠. 뭐 그래서 우리 반도체, 배터리, 뭐 원자력, 뭐 이건 뭐 세계 최상이죠. 소위 네. 초격차 기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생산, 네. 기술과 생산을. 그 다음에 뭐 간접적으로는 또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에 우리가 변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컨대 LNG 운반선, 우리 조선이 탑인데 네. LNG 운반선이나 혹은 해상 LNG 공장 이런 것들을 우리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상이죠.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 러시아의 그 자리매김, 네. 러시아의 위상을 깎아내릴 수가 없지. 없지. 우리가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러시아의 위상을 깎아내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세계 소위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원칙을 천명하도록 그리고 또 뭐 포탄까지도 뭐 어떻게 우회적으로 해서 하더라도 저기 푸틴이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베트남에서 하고 있듯이 중국을 대체하는 베트남 같은 제조업 기지를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게 버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경제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말하자면은 능력과 전략 뭐 그런 거고. 둘째가 이제 그 독침 파워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드 파워 경제력이다. 그럼 둘째가 독침 파워인데 우리가 이제 저기서 이제 그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뭐 어떻게 자리 잡고 우리 그 뭐 눌러 앉은 선조님들이 전부 이상한 데 눌러 앉으셔 갖고 우리가 뭐 이 한반도에서 사고 나면 그냥 윤 대통령 말하듯이 동북아시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1000km가 이게 뭐 요새 무기가 1000km가 이게 뭐 옆동네지. 옆동네지. 담장놈의 옆동네지 1000km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눈 깜빡할 사이죠, 뭐. 이게 말하자면 후지안 위서부터 랴오닝까지 싹 둘러가지고 5개성에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대도시 베이징, 태안진, 샹하이까지 하면 이게 중국 인구의 한 50%, GDP의 한 60% 가까이 될 텐데 가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죠. 진핑이 아지한테. 그러니까 이게 독침 파워지. 스팅 그렇죠. 파워야. 그렇죠. 혹은 이게 이제 군사력으로 말하면 포큐파인이니까. 저기 포큐파인이니까 이게 이제 고슴도치 파워지. 예, 포큐파인 파워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웨폰 파워, 무기 파워 같이 이거랑 조금 성격이 다른데 웨폰 파워는 뭐냐?
지금 이렇게 세계 질서가 급변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이 그거 아니에요. 베트남 지금 무기요. 우리 엄청 사가요, 저거. 맞아요. 제2의 폴란드 돼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무기의 주력이 러시아 무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러시아 무기 다 견적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은 베트남 가서 무기 파철 사업 좀 하고 싶어. 러시아 포신 받아서 땡깡땡깡 쳐갖고 고철로 파는 거. 그거 베트남 친구들 못 당해요. 하지 마세요. 파철 사업은 이미 다 아직면서 다 하고 시작했을 겁니다. 웨폰 파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에 저항해야 하는 나라들, 예. 베트남 같은 남중국해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 이런 데에 가성비 값. 우리는 또 거기다 무식하게 비핵 총력전이잖아. 그렇죠. 예. 비핵 총력전 무기를 진심으로 개발해온 유일한 나라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비핵 총력전, 가성비가 비핵 총력전 무기를 배달의 민족, 파리파리 국제번호 빨리빨리로 보내는 민족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두 번째의 최근접 독침, 공멸 독침이 버팀목이고, 세 번째가 웨폰 파워가 덕침목. 네. 버팀목. 그런 거지, 뭐.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가 이제 정말 무서운데요. 네네. 한류가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죠. 그렇구나. 네, 그렇죠. 이제 이게 한류를 뭐 다양하게 무슨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네. 한국인이 해석한 현대 문명, 즉 자유, 개인, 현대 문명의 그 근본적인 코어,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문화적으로 네. 이 융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복합 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 경험을 가진 예, 예. 유일한 선진국 국가가 된 게 우리 한국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내 교회 말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좀 불경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간증하고 간언하잖아요. 네. 최상급의 간증이고 간언입니다. 즉 근데 이거는 세계사의 모든 국가들한테 현대 문명과 개인과 자유와 자주와 이것에 관한 간증이야. 간증이죠. 한류 자체가. 한류 자체가. 예, 그런 거 그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바이든이 BTS 백악관 불렀잖아요. 1차 우리 윤통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정리를 잠깐 하면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미국과 이번에는 잘 싱크가 됐지. 서로 우리의 참된 이익이 미국의 전략과 맞으니까. 근데 미국이 이게 무의료적인 국가가 아니라 이게 한 번씩 헤매면 한 30년씩 정신머리가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지들이야 큰 나라고 가진 게 많으니까 30년을 헤맬 기력이 있지만 우리는 30년이면 굶어 죽어도 여러 번 굶어 죽어요. 그렇죠. 작살나도 여러 번 작살나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좀 덜 헤매게 손이라도 좀 붙들어 주자.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서 붙들어 줘? 아니야, 우리 힘 있어. 네 가지 꼽으면은 경제적 하드 파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차하면 중국과 같이 죽어버리겠다라는 최근적 공멸 독침 파워. 의지도 있고. 그건 당연히 그러죠. 세 번째는 이제 전 세계의 러시아, 중국에 대항해야 되는 나라들한테 신속하게 좋은 무기 공급해주는 웨폰 파워. 네 번째는 현대 문명과 개인과 자유에 대한 간증을 해주는 그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는 소프트 파워, 한류 소프트 파워. 이 네 가지가 이게 미국에 대한 버팀목이다. 의외로 이렇게 버텨주면 미국이 덜 헤맨다 혹은 안 헤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인데 오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도 수긍할게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헬렐레 자빠져서 헤매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파워도 없잖아. 이게 이제 지금 지가 헬렐레 자빠지겠다는데 어떡할 우리 거냐고. 지금 최근에 6년 동안에 절실히 느꼈어야 될 명제입니다. 우리가 자유공화 정치문화, 정신문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강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백모님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 자유공화주의가 두 날개로 난다. 하나는 참된 글로벌리즘, 우리 짝퉁 글로벌리즘 말고 그 세계를 가치지향의 그 글로벌리즘으로 바라보는 그 비전이죠. 눈이 이 말하자면은 눈의 호라이즌이 완전히 세계를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그 사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세계의 보편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도덕과 기강 혹은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도덕적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날개가 네. 하나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하나는 도덕적 보수주의, 보수주의, 도덕과 가치, 기강. 기강, 예, 그런 거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그 우리 정신문화, 정치문화, 자유공화의 이 자유공화국의 견고한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백모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또 반복이 되더라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이게 처음에 일단 반중반너야 돼. 그러니까 전체주의 찌끄레기들을 좀 거리를 두고 좀 제압 순치하겠다 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둘째가 현지의 자유공화 세력이 핵심 주체예요. 그렇죠. 현지 곳곳에. 이게 타락 글로벌리즘하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딱 비교해 보면 알아. 타락 글로벌리즘은 반중반너가 아니라 중국 사랑, 러시아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도 미국은 중국 이력만 사랑을 했어. 유럽 애들은 중국도 사랑하고 러시아도 사랑해. 쓰리썸이야. 1대2로. 아음탕화되니까 이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완전 다른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서는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우크라 국민과 그걸 이끄는 젤렌스키 및 그쪽이 없었으면 저 우크라 어떻게 해볼 방법 없다. 네. 우린 그건 너무 잘 알지. 6.25 때 우나미 승만과 우리 선배 세대의 그런 그 숭고한 희생과 그 에너지가 없었으면 미국이 뭐 6.25 때 우리 도와준 거에 100배 도와줬어도 우리 저기 여러 번 적화됐다. 그렇죠. 베트남에서 봤지 않냐. 그런데 이 미국 애들이 이거 깜빡깜빡 잊어요. 워낙 잘난 애들이라. 돈도 많고.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락 글로벌리즘에서 그거 별거 있어. 현지 들어가서 말이야. 정면 무기로 땅 때려갖고 말이야. 그 핵심적인 거 좀 잡아 죽인 다음에 말이지. 물량주의죠. 물량도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요. 스마트 폭탄을 쓰잖아. 스마트 폭탄. 그러니까 폭탄의 숫자는 오히려 작아. 어. 그 솔레이만이 참수하듯이 스마트로 땅 조진 다음에 말이야. 우리가 거기다가 다 그 좋은 그 정부 질서를 법전으로 잘 만들어주면 쌩쌩 돌아가. 제도도 만들어줄 거고 뭐 네오콘 아니야, 네오콘. 6조 달러, 7조 달러 깨먹었잖아, 2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현지 자유공화 세력은 눈에 안 들어와. 그렇죠. 이 타락 글로벌리즘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유공화국이나 이런 게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의 도덕이나 기강이나 이런 거. 그 거추장스러워. 그런 거 잘못 키워놓으면은 그 다국적 자본 제어하려고 들고 다국적 기업 제어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아예 좌파 해체주의 4대 말살 띄워갖고 공화국의 그 저기 뿌리를 파먹겠다고. 그게 타락 글로벌리즘이거든. 기둥 빼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 집 족보 안 팔아먹었는지 몰라 이것들. 족보가 없었어요. 나 참. 그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 자유공화주의 박멸하는. 근데 이제,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어보는 게, 근데 나 이게 맨날 이거 떠들긴 하는데 혼자 집에 가면 우울해져, 이제. 우울증 약 먹을 정도야. 내가 말이 좋아서 말이야. 뭐 유튜브에서 사람들한테 기운차게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어떤다니, 뭐 도덕적 보수주의가 되는 이렇게 떠들지만. 근데 뭐 야, 인간이 과연 그렇게 되냐? 여기 이 동네 사람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인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조 박사님 모셔놓은 김에 한번 손에 한번 장지져봐. 그렇게 꼭 갈 수 있다라고. 안 가면 내 손에 장지시자고 하면 딱 손바닥 펴놓고. 우리도 그거 합시다. 저기 뭐지? 활동?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병의 그 뭐지? 그 뭐지? 아니 난 싫어. 싫어. 손에 장을 지져봐. 내 그렇게 안 되면 내 장지라. 오케이. 그래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더냐고. 왜 가능하느냐? 우선 우리가 지금 직면해야 될 피할 수 없는 그 실존적인 과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제압하면서 북한 자유화를 그 장대한 프로세스를 정말 목숨 걸어 내놓고 전개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승부 결정을 내야 되니까 중국하고. 그렇죠. 전쟁 없이. 승부 결정 내야 된다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5,200만 인구로 치면은 북한이 1,500만, 이제 합해서 8천만이라고 친다면은 이게 수십 년 동안 밟아야 될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두 세대가 대한민국 사람만하게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고 올라오려면 그렇죠. 60년 걸리잖아.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국민 소득 자체는 한 10년 좀 남짓하면 거의 차고 올라와요. 같이 엮여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엄청난 이 말하면 시련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피를 흘려서 골짜기를 만들고 땀 흘려서 바다를 막 강을 만들어서 이제 번영 물질지에 이렇게 왔죠. 근데 이게 여전히 이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그 다음에 확신에 찬 정신의 그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의리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는 당위라기보다 축복으로 느끼거든, 사실은. 그렇죠. 뭐냐면요. 자, 미국인이 네이티브 영어를 쓸 줄 아는 자기들이 거의 자기들의 동포라고 느끼는 집단이 있어. 한 2억 명 되는. 근데 네이티브 영어를 아주 유식하게 써. 머리도 잘 돌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같아. 그런데 하루에 $1도 못 되는 밀죽 먹고 살아. 그렇지. 그런 또 다른 미국이 그런 나라가 어디 지금 캐나다짜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근데 그게 벽이 터져 갖고 인세의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그 사교 전체주의로부터 사람들이 해방돼서 인간으로 부활돼 나가는 과정을 옆에서 도우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해봐. 그때 미국인하고 그렇죠. 지금 헬렐레한 미국인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부활돼 나가는 과정은 남한 사람들이 더할 수 없는 인간의 숭고한 경지에 이르는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맞물리죠. 근데 우리는 지정학적 조건이 북한 사람들을 자유화시켜서 북한 사람들을 인간으로서 부활시켜가는 거를 같이 해야 될 조건이잖아. 우리가 안 그러면 결국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숭고해서 그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살라고. 우리가 살라고. 그 과정 가다 보면 그게 우리 자신이 더할 수 없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정치 철학, 도덕 철학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왼쪽 아저씨. 이 아저씨가 프린스턴대 역사학자 스티븐 커킨이고 오른쪽 아저씨가 예일대 역사학자 티모티 스나이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지도 않아.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야, 저 정도면 최상의 정치 철학자다라고 인정해주는 두 명이에요. 이 두 사람이. 근데 나 요새 탈북자들 인플루언서들 이런 걸 보면 야, 저 사람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지 저 사람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이거는 거의 커킨이나 스나이더에 도달해 있는데 커킨이나 스나이더는 공부를 해서 도달한 거고 저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철조망 뛰어넘으면서 도달한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하는 나도 같이 또 도달해 가는 거야. 그렇죠. 이런 과정이지. 이런 과정.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지금 참 제대로 지금
상상이 잘 안 되는 어마무시한 과제인데 그게 우리를 정신적으로 단련시키고 엄청난 그 발전을 하는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세계 모범이 되는 혹은 세계사에 기여를 하는 서사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인종으로 만들어낼 거다. 아, 그렇죠. 한국인은.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정신적으로 좀 다른 인종. 전혀 다른 인종을 만듭니다. 네, 8천만 명을. 8천만 명을. 2,500만은 부활하면서 다른 인종 되는 거고. 그렇죠. 5천만은 5천 한 2, 300만은 그 부활을 같이 거들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다른 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네.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냉전의 전초국가 이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전초에선 불안 또 뭐 이런 이제 이 구조에 대한 일종의 그 말하자면은 불편함 이런 걸 막 그 응석바지 삼아 그렇지만 냉전에 직면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적 같은 번영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렇죠. 이제 한반도에 말하자면은 북한 우리 주민들의 그 자유화와 부활,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변경. 지금까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부의 그 분열과 그것 때문에 또 분노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를 훨씬 더 강하고 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올리는 축복이고 그건 인류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예.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약간 좀 종교기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우리 난잡하고 별로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자유공화, 그 다음에 글로벌 네트워크, 자유공화로 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최전선에 일종의 새로운 문명의 어떤 진원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가 되듯이 좋게 규정하고 그 길로 우리 미션을 모아야죠. 일단 종교적인 얘기가 돼버렸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